제시고. 큐!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시고의 제이노입니다. 저희가 카페 문화와 차 문화가 융합된 공간이죠. 안밀에 갔다가 전통차 문화가 너무 궁금해져서 진짜 클래식한 다도를 하는 공간이 어디인가 찾다가 무심원에 오게 됐습니다. 제시고의 구독자 고고님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고님들 안녕하세요. 무시원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중국 운남에서 구이차, 홍차, 백차 카테고리를 주로 제조해서 한국에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차 제조 브랜드입니다. 저는 무시원에서 행정 업무, 기획, 마케팅, 기타 잡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우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창업주분이 25년쯤 전에 만드신 브랜드예요. 무심원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가 차를 마시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 몰입의 시간이 있는데 몰입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허는 집헌자 쓰거든요. 차 마시다 보면은 계속 몰입이 일어나고 집중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끼자로 썼는지 모른다. 차의 일반적인 모든 카테고리를 다 다루지는 않고요. 중국 운남성에서 나오는 특정 제품만 해요. 보수차의 뜻이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옛꽃차, 나무숲차, 차차. 오래된 차나무의 찻잎을 사용해서 만드는 차를 뜻해요. 오래된 차나무에서 나오는 찻잎으로 차를 만들게 되면 향기가 좋고 맛이 부드럽고 조화로워서 불렀다는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래식을 찾다가 아주 제대로 된 곳에 온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보이차를 많이 다루고 마셔보고 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보이차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는 경남 지역에 보이라는 지명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보이라는 지역이 청나라 때 설치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운남 일대에서 생산된 각 지역의 차들이 집산지였어요. 여기에 모였다가 각 지역으로 다시 나갔었기 때문에 지역명이 대표적인 이름이 돼서 운남 일대의 차를 보이차로 통칭하게 됐었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보이차는 차를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로 찻잎을 따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차를 보이차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객들이 많이 찾고 방문을 하나요? 매니아틱한 부분이 있어요.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국내에서 차를 원래 소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능력이 좀 있는 분들 중에서 보이차를 섭렵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믈리에 같은 직업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20개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맛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쪽 영역을 접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가나 명상하시는 분들이 차를 마실 때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페어링이 좋아서 운동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 더 계시고요. 차의 세계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됐어요? 와 차가 너무 좋아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입문한 건 아니에요. 약간 전기차 영업사원 같기도 하고 지금 저쪽에서 부끄럽다고 안 나오고 있는 아, 공동대표님이 와이프, 계세요. 와이프. 인생의 공동대표이기도 한데 오. 학교 다닐 때 CC였어요. 졸업을 해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가 됐는데 노동력이 좀 필요하다. 마침 경력도 있고 하니까 관두고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하니까 할게 하고 왔죠. 지식이 1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차의 산지라고 하는 운남성으로 바로 그냥 떨궈졌어요. 필드에서 구르면서 배우고 구르고 굴러서 지금 한 7년 된 것 같아요. 차의 세계에 떨어지고 당시에 야생에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차에 소위 말해서 미치게 된 이유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성과죠. 성취를 얻게 되다 보니까 성취 안에서 재미를 내 안목으로 보는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가 갖고 왔어요? 네, 그런 것들이 와. 굉장히 좋은 거죠. 차 문화 같은 게 조금씩 보편화가 되고 카페에서 보이 숙차나 보이 생차도 마실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심원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 예전에 매장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이 보수차 문화를 알리는 게 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게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짠한 음악 같은 거 깔아주셔야 되는 거. 국내에 진출한 게 2015년이에요. 그때도 시장이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전국 캐주얼한 분위기는 아니었었고 그 시절에 보이차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주 연줄이 있는 사람들, 안목이 있는 사람들만 비싼 돈을 줘야지 먹을 수 있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아이템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절에도 조금 더 실용적이고 음용 위주의 차 문화를 이끌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몇몇 업체가 있고 성자 역할을 하시는데 차를 마시는 자리를 티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티테이블의 즐거움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새 업체가 우리 그냥 돈 벌지 말고 재밌는 거 해보자. 그 말은 이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룰로 레퍼런스를 새로 만들어보자라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죠. 문화를 알려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판을 한번 새로 짜보자. 팀 이름도 그냥 프로젝트 T테이블이었어요. 새 업체 사장님들이 모여서 장소를 하나 대여를 해요. 거기서 원데이 클래스를 하는데 사전 신청 받은 분들이 오시면 한 테이블당 한 8명 정도 앉아있고 2016년도부터 했어요. 흔히 우리가 접하는 녹차, 홍차, 백차, 우롱차, 보이차. 저희는 보이차 위주로 하지만 국내에 많은 좋은 업체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스타벅스 지수 정도에 맞춰서 브랜드 커피를 사 먹는 거랑 비슷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선별한 괜찮은 제품들을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소개를 하면서 이 다류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우려 마시기 맛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했었어요. 차 업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처음 접하고 매력이 있어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계속하면서 저희도 젊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의 방향들을 정해가서 타깃이 돈이 많고 나이가 많고 소양이 굉장히 많이 쌓인 분들을 타깃으로 한다기보다는 제 나이 또래 분들, 제 결혼을 막 한 분들이나 사회생활을 막 하고 계신 20대 후반 분들이 많이 하신다. 20대 후반부터 어려운 걸 쉽고 재밌고 편하게 약간 힙하게 느낌 있게 약간 이런 좋은 수식어를 다 붙여야지 내가 말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참아야 되니까 그렇게 젊은 분들도 쉽게 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음료 외적으로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편한 매너나 워딩을 잡을 때 올드스쿨이라고 할게요. 올드스쿨의 문화가 가진 프로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패턴을 본 다음에 패턴이랑 그냥 정반대되는 게 하자. 올드스쿨은 정찰제가 아니다. 샘플을 제공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샘플을 제공을 하자. 시음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하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지금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너무 대단해요. 너무 없어 보이게 하기가 어려운 종목 같아요. 레벨 조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캐주얼한 건 좋거든요. 친숙한 네네. 거니까. 캐주얼하려다 보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포지션이 매력이라고 해서 너무 럭셔리하게 연출을 하면 너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공간도 보면 되게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는 클래식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둘러보면 상당히 모던하고 캐주얼한 포인트가 믹스앤매치가 돼 있어요. 이 공간이 설명하고 있는 건 당신도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런 연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약간 이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말이 거짓말이 되네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무심원의 소품들과 가구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홍목, 자단목 계열의 원목 가구인데요. 피니쉬가 내추럴 오일 피니쉬예요. 칠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내추럴 피니쉬의 장점은 만져봤을 때 나무결이 느껴져요. 밀도가 있는 나무들은 만졌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이 공간에서 머터리얼 쪽으로는 나무랑 돌 사이에는 살아있는 생화랑 화분들 플랜테리어가 같이 겹쳐져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 옛날에 동굴 시절부터 느낄 수 있는 제일 친숙한 소재들과 꾸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의자도 사실은 진짜 파는 거 아닌데.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태사의라고 하는 전통 의자 형태인데 옷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짜임 가구예요. 나무가 천천히 진짜로 구조가 네. 되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 나무가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조가 점점 더 짱짱해지는 거죠. 이런 좋은 공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와서 편하게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네. 마련을 했던 거고 카페 문화와 차 문화 융합된 멋진 가게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멋진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인 것 같은데 시장이라든가 방향을 좀 어떻게? 지금 해요? 아니죠?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이게 우리만 신경 쓰면 돼요. 제발. 회전율 얘기를 얼핏 했는데 그거를 약간 덜어놓고 생각을 해야지 이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디하면서도 참고할 만한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순수하게 차만 마시는 분만 오시진 않거든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눠서 묻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공통적인 화제들을 종합을 해보면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헤리티지는 어디에 있는가? 뜬금없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드라마들도 스토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뻔하니까 서사로 안 가고 판타지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이야말로 헤리티지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명품 브랜드들 하면 딱 나오는 컨셉들이 이탈리아 장인의 한 땀 한 땀, 최고급 원단 이런 거였는데 그게 더 이상 어필이 안 돼요. 그 업체들이 취하고 있는 행보를 봤을 때 상당히 전위적이거든요.
왜 이러고 있을까? 액션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시대에 맞는 가치를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 그래야지 헤리티지가 이어진다요. 한국에서도 보면 전통 문화를 우리 것은 좋은 거다 하면서 그대로 답습하는 건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타분하다고 느껴지게 마련이죠. 한복 같은 경우에 보면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요즘 세대에서 실제로 입고 다녀도 멋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재해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건 한복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있는 거는 한복이라는 정통 한복을 오히려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커피나 차나 음료나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거든요. 사실은 100년 전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가치가 있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던 가치가 있어요. 그거에 따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차 메뉴를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요즘 차가 트렌드니까 우리도 차 메뉴 몇 개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로 넣었다기보다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주는 가치를 만들고 즐기는 행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라든지 경험, 해석해서 융합하려는 시도 같아요.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는 셀렉션하고 큐레이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카페는 옛날에도 자기 취향이 담긴 공간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개인 카페 차리면 내가 여행 가면서 사왔던 수비니어나 이런 것들 놓고 친한 사람들 불러야지. 그거는 사실 개인의 응접실이 확대된 개념인 건데 지금은 좀 더 큰 심도 있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나라는 어떤 바리스타, 로스터라는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무대가 되는 거죠. 커피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연출하면 돼요. 컨셉이나 네이밍 같은 거로 재밌게 푸시는 분들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잘 연결을 하면 보는 분들이 성분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거 말고 경험적으로 나는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마치 전시를 보거나 공연을 본 것처럼 혹은 연극을 보면서 같이 호흡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스타벅스가 나오고 나서 제3의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잖아요. 네. 퍼블릭 공간을 뜻해요. 어느 카페에 만나서 주말에 수다나 떨자 이러기 위한 공간으로 지금까지 소비됐다면 이제는 어디 카페가 원두도 기가 막힌데 우리 한번 가보자 관점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차 메뉴가 사실은 차와 커피의 바운더리를 허물고 그냥 하나로 보기 위해서 음료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제가 그쪽 사장님은 아니기 때문에 겉에서 관찰한 느낌이고 저희 쪽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인 게 흔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넘어설 수 없는 표현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트렌디한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단순하게 음료는 돈 주고 사 먹는 거다라는 거 이상의 가치를 계속 제공을 해주시면 맨 땅에 도경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져요. 그런 경험을 하고 온 분들이랑 얘기가 훨씬 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카페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음료카페위원회 국장님 음악 그렇잖아요. 락 음악을 듣다 보면 기원 쪽으로 가고 오 맞아요. 그거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경우에 순위를 매기기도 해요. 음악 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 제일 근본적인 건 리스너가 있기 때문에 차트 상관없고 난 이 노래가 좋으니까 좀 들어야겠어. 좋아하는 노래 오늘 거실에 틀어야지 혹은 나 오늘 퇴근길에 들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계속 모여서 음악 시장의 저변이 마련이 돼요. 커피 시장이나 차 시장도 더 좋고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 오늘 커피 한 잔 먹어야겠어 혹은 차를 먹어야겠어 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존재해요. 지금 시장이 줄 세우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포커스가 집중이 되니까 그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얘보다 좋은 걸 어필하고 싶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경험해 본 다음에 이 커피가 좋아, 이 차가 좋아 하는 거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죠. 개개인이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섭렵해 본 다음에 내 취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게 뭔지가 중요해요. 뭐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 매력을 좀 한번 어필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는 날 것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운남은 소수민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운남에서 만들어지는 차들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인프라도 많이 갖춰지고 시장의 피드백도 반영이 돼서 많이 세련돼진 편이긴 한데 원래는 생산 설비도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산에서 할머니들이 나물 캐가지고 그냥 말리듯이 그렇게 만드는 차들이었거든요.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 지역이 가진 기후적인, 지질적인 특징 때문에 또 여기서 자라는 품종이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도 말 것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풍부하고 복잡도가 높아요. 테이스팅을 경험이 많고 아주 디테일을 잘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이 느낄 때는 고정돼 있지 않고 항상 관찰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숙성할 때마다 매년, 매 계절마다 같은 차가 맛이 달라져요. 차 브랜드는 제품이 고객이랑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함께 가는 장점이 있어요.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서빙되는 특징이랑 온도의 상미 기간 때문에 조금 더 단거리가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롱텀 비즈니스예요. 고객이랑 같이 늙어간다고 표현하면 돼요.
하고 이거 한 모금 마시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하면 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 편하게.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따뜻한 음료를 하나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본질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매개체가 하는 것 같은데 또 든 생각이 와이프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부부싸움도 되게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차를 마시면서 부부싸움을 하죠. 아니 착각하시는 게 차 한 잔의 힐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음료를 먹었더니 힐링이 되는 건 항정신사입니다. 약간 전문용어로 묶이는 표현. 방금 왜 와이프 쪽 보셨어요? 눈치를. 오늘 아마 차 마시면서 한 번 더 싸우실 것 같고. 차하고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드렸잖아요. 재밌게 즐기기 위한 추천하는 방법이라든가 있을까요? 백차 같은 경우에는 밥 만들었을 때는 하얘요. 2019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성이 되면서 약간 잎이 산화돼서 시간이 더 오래되면 금빛으로 변해요. 나중에 많이 노래지면 골든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보면 떡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약간 곡률이 있어요. 단단하게 뭉쳐진 거 잎이 부서지지 않게 따기 위한 요령은 볼록한 부분을 땅에다 놓고 보통 이런 거 게스트 시켜주던데요. 그러면 해보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꾹꾹 눌러주세요. 돌리면서. 이거 약간 고양이 꾹꾹이 하듯이 누르면 되나요? 체중을 써야 돼요. 네, 15도 정도 돌려서 손 위치를 바꿔서 손 위치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아, 약간 이렇게? 네, 더 이상 그 우지직 소리가 안 날 때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 단단하게 뭉쳐있던 조직이 어느 정도 헐거워지고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결을 찾아서 칼을 차도라고 하거든요. 손이 찔리지 않게 상태에서 찔러 넣는 거예요. 손맛으로 결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찔러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쭉 눌러주세요. 5cm 정도 들어가서 사시미 하듯이 들어 올려주시면 와. 그렇게 해서 차를 따게 되는데요. 이 정도가 4에서 5g 정도 돼요. 넣고 차를 마셔볼까요? 개인 잔을 세차를 했던 물을 사용을 해서 헹궈줄 거예요. 되게 좋고 섬세한데 표현하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백차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미지가 쉽게 잡힐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백차는 찻잎을 따서 그냥 말리면 끝나요.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아요. 찻잎이 가지고 있는 방향 물질이 인위적인 증폭이라든지 수렴 없이 그대로 보여지는 다류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뜨겁긴 한데 한번 맡아보시면 이거 향 너무 좋은데? 꽃향 나는데? 한 번만 신문에서 맡아봐. 마지막으로 마실 차는 보이 생차입니다.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국내에서 팔고 있는 아이템이 200여 종 되는데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차 품평할 때 중국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구감, 입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체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추상적인 개념인데 똑같이 맛있는 국밥을 먹었어요. 어떤 건 계산하고 나왔더니 개운해요. 먹을 땐 둘 다 맛있어요. 근데 어떤 건 계산하고 나왔더니 니글니글해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요. 두 개는 먹을 때 퍼포먼스는 동일하지만 체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감이 어떠느냐가 고급 다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른 개념 하나가 있는데 생진이라는 개념이랑 폐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진은 진액이 나온다. 입에서 침이 솟아나게 하는 작용을 얘기하고요. 폐감이라는 얘기는 돌아오는 단맛, 감미료할 때 감자예요. 이 생진과 회감을 동반하는 차들이 좋은 차. 맛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맛이 없진 않죠. 오묘해요. 예, 없진 않아요. 향긋하기도 달큰하기도 하고. 하고 관찰하는 시점에 따라 맛이 계속 변할 거예요. 한 모금 먹자마자랑 한 30초 지났을 때 네, 맛이 좀 약간 1분 다르게 지났을 때랑 느껴지기도 계속 하고. 달라져요. 되게 독특한 쓴맛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중독될 것 같은데? 기분 나쁜 쓴맛이 아니고 또 달큰하고 또 혹시 그래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분야가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업체분들이나 필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고 고객층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도 음료의 일종이고 아주 오래된 원시시대부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료예요. 도시화가 되면서 잠시 조금 유행에서 뒤처진 부분은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사람들 문화 속에서 사랑받았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 맞아. 부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본다면 지금 현 시대에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도시 안에서 나름 성업 중인 업체인 만큼 그런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소중한 경험을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심원 에피소드는 2부 비전타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고